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한가요? 월급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하는지, 투자는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왠지 속물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가난의 첫 번째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셋에 갇혀버린 겁니다. 오늘은 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돈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의 함정. 우리나라에는 참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돈 밝히는 사람 같아 보여.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누가 가장 크게 외칠까요? 역설적이게도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아픈 부모님께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 것도,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편해할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배운 교육과 문화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돈 이야기는 예의가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학교에서도 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수학은 가르쳐주지만 금융 수학은 안 가르쳐줍니다. 역사는 가르쳐주지만 경제사는 제대로 안 가르쳐주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에 대해 무지한 채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을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럴싸한 문장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돈을 모르니까,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냥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진짜 부자들은 뭘 할까요? 그들은 돈 공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금융을 배우고 투자를 연구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자들의 서재에 가보세요. 자기계발서도 있지만 경제서적, 투자 관련 책, 재무제표 읽는 법, 세금 전략 책들이 가득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 차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자는 돈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친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부자들도 돈을 똑같이 대합니다. 부자들은 매일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체크합니다. 오늘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자산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과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또 돈에 대해 공부합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오면 공부하고 세법이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합니다. 친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듯이 돈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적처럼 대합니다.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 싫고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아, 통장 보기 싫어, 카드값 생각하면. 머리 아파, 재테크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야지,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돈을 적으로 대하니까 돈도 멀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피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피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회피하면 돈도 여러분을 회피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쓰고 봅니다. 그리고 월말이 되면 이번 달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친구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부자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자신에게 지불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지출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돈을 여기에 쓰는 게 내 목표를 향한 올바른 선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때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사도 되나?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부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나는 이걸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써도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줄지 계산하고 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감정을 바꿔야 하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돈은 감정적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돈은 그냥 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감정적입니다. 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하면 잃을까봐 무서워, 사업하면 망할까봐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평생 월급쟁이로 살게 만듭니다.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되는 건 문제입니다. 돈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돈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도 부자가 되는 걸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돈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보기 싫어. 돈 이야기하는 건 저급해.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신도 돈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고 돈 공부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그럼 부자들은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돈에 대해 중립적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구로 봅니다. 망치나 톱을 대하듯이 돈을 하나의 도구로 대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감정이 개입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무지한 채로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주가가 떨어질 때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돈이 나갈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획에 따라 전략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게 부자의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태도 변화. 자, 그럼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태도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열어보세요. 정확히 얼마가 있나요? 신용카드 대금은? 대출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이걸 모르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친해지려면 그 친구를 알아야 하듯이 돈과 친해지려면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피합니다. 무서워서요. 보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안 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부자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개선 방법을 찾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돈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저축은 어떻게 하세요? 좋은 재테크 방법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문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의외로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패담에서 교훈을 얻고 누군가의 성공담에서 영감을 얻게 되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매달 친구들과 돈 모임을 합니다. 각자 한 달 동안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투자한 것들을 나누고 새로 배운 금융 지식을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멤버들은 5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자산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돈 공부를 시작하세요. 한 달에 책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이면 12권입니다. 12권의 금융책을 읽으면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금융 지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권의 금융책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금융 콘텐츠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금융 유튜브를 보세요. 점심시간에 경제 뉴스를 읽어보세요. 주말에 재테크 세미나에 참석해보세요. 이 모든 게 무료거나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지금은 10,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10,000원을 투자하면서 주가를 보고 시장을 보고 경제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배우고 확신이 생기면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돈을 쓸 때 의식적으로 결정하세요.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사면 내 삶이 정말 나아질까?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걸까? 더 저렴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인색하게 사는 거랑 다릅니다. 가치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쓰되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자들도 커피 한 잔에 몇천 원 쓰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나 강의에는 수십만 원을 기꺼이 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지금까지 돈을 적으로 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태도를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회피하면 돈도 여러분을 회피하고 여러분이 돈에게 다가가면 돈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배우게 되고, 배우면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고, 더 나은 결정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3가지만 하세요. 하나,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하세요.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보세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둘, 이번 주 안에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세요. 셋, 금융책 1권을 주문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다 읽으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을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돈은 태도를 보고 따라온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요.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태도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